네, 다음 이어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 시간에 이제 현대 사회의 어떤 질병 발생의 요인들 그리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우리가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방할 수 있고 좀 저하시킬 수 있었죠. 그리고 나서 그것이 더 진전돼서 하나의 질병으로 왔을 경우에는 의료적인 치료를 받아야 된다. 자, 그래서 의료적인 치료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적인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끔 유지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 다음 장으로 우리가 이제 주요 만성질환 질병이라고 하는 질환들이 발생되는 그래프의 현황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 자료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연령대에 따라서 20대, 30대부터 해서 70대 이상까지 우리가 젊은 층과 우리가 중년, 노년층의 어떤 질환 발생 그래프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색깔별로 여기 보면은 고혈압이 이제 초록색, 노란색이 당뇨, 그리고 중풍이 파란색, 빨간 색깔이 어떤 심장병들이 이제 나타나 있죠. 네, 여기서 이제 보면 고혈압, 당뇨, 중풍과 심장병 요 네 가지의 요인들이 20대에서 30대 넘어갔을 경우에는 뭐예요? 발병률이 이제 0%에서 뭐 한 10% 미만이죠. 그게 발병률이 낮다가 30대에서 40대로 넘어갔을 때 40대 시점에서 이제 한 50% 정도까지 올라가는 게 이제 고혈압, 그리고 절반 정도 25% 정도가 이제 고혈압 및 당뇨가 서서히 이제 40대부터 많이 발생되고 있었어요. 자, 그러다 이제 50대에 들어갔을 때 이제 중풍과 심장병은 계속 25% 미만에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당뇨 같은 경우에는 75%, 그리고 뭐예요?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150, 60% 정도까지 증가됐더라는 얘기죠. 자, 그러다가 이제 60대에 왔어요. 60대에 봤을 때는 여전히 중풍과 심장병은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40% 미만. 자, 그러다가 이제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100%, 그리고 뭐예요? 고혈압 같은 경우는 250%까지 증가되더라라는 얘기죠. 다시 해서 이러한 50대, 60대, 특히 60대에서 최고의 그 고점을 이루고 나서 70대, 80대까지는 그 증가율이 이제 유지가 되는 거죠. 다시 해서 50대에서 60대로 넘어갈 때 이러한 우리 건강을 해치는 만성질환 질병이 확 증가되는 시기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대략 60대 정도 되면 이러한 고혈압이든지 당뇨 이러한 질환들이 많이 발생되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이 2002년도 이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보고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이 2020년이죠. 다시 얘기해서 이제 18년 정도가 지났어요. 자, 이러한 만성질환의 그래프가 뭐야? 좀 더 다양하게 바뀌겠죠. 어떻게 바뀌어요? 연령대가 이제 자꾸만 당겨지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20대, 30대였었던 그러한 그 미진한 발병률이 이제 뭐예요? 10대 중후반부터 발병되기 시작해서 현저하게 증가된 5, 60대의 그러한 시점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40대를 기점으로 해서 이러한 고혈압, 당뇨 인원이 확 증가되는,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발병률이 낮아지고, 그러니까 이제 연령대가 낮아진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뭐예요? 매우 심각하게 좀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죠.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40대 이후에 이런 질환들이 나의 뭐예요? 건강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30대 초반부터 나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발병률이 계속적으로 높아질 거다라는 거죠. 네, 이러한 거에 대한 경각심을 계속적으로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이러한 그 조사 연구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망 원인을 좀 봤어요. 그래서 1990년대, 그다음에 98년, 2004년, 2006년 해서 지금까지 이제 우리나라 사망 순위를 한번 쭉 봤더니
한 30년 전부터 지금까지 부동의 1, 2, 3위가 뭐예요? 변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이나 지금이나 우리나라 사람들 사망 원인은 뭐니 뭐해도 암이다라는 얘기죠. 뭐 암도 다양하게 있는데 예전에는 뭐 위암, 뭐 간암, 뭐 이런 쪽에 이제 사망률이 높다가 이제는 뭐예요? 뭐 대장암 또는 췌장암 뭐 이런 암들이 더 위험스럽게 다가오고 있죠. 자, 두 번째로는 뭐예요? 뇌혈관 질환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가 심혈관 질환. 요 암과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에는 지금까지도 계속 뭐예요? 대표적인 사망 원인이에요. 예. 그리고 개선될 변화가 그렇게 보이지 않더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중에서 3대 사망 순위를 봤고 그 다음에 10위 안에를 쭉 봤더니 눈에 띄게 갑작스럽게 많이 증가된 것들이 뭐예요? 여기는 자살이죠. 1992년도에는 자살 인원이 3,533명이었는데 98년도에는 7위까지 올라가서 8,569명. 그리고 2004년에는 10,000명이 넘었죠. 11,523명. 그래서 전체 사망의 5위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런 자살률이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이 자살률도 마찬가지로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다는 거. 이것이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러한 급격하게 증가되는 시대적인 어떠한 변화에 따라서 나타나는 자살률, 이것도 우리가 사망의 순위로서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 표에서 얘기하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예요? 부동의 1, 2, 3위의 사망 원인, 이 중에서 우리가 암과 뇌혈관 질환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뭐예요? 사망한 사람들의 원인들, 요인들 쭉 찾아보니까 어떠한 뭐 발병이 되고 나서 뭐 예방적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발병이 되고 나서 운동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사망 원인인 심혈관 질환이라고 하는 것을 유심히 추적 관찰해서 봤더니 공통적인 부분들이 몇 가지 있더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한 사람들의 추적 조사한 결과 이 심혈관 질환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질환을 뭐예요? 5개의 요인으로 볼 수 있더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운동의 중요성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왜 운동의 중요성이 심혈관 질환하고 관련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좀 보면 여기 있는 심혈관 질환의 사망 원인을 5가지로 봤는데 그 중에서 가장 공통적으로 가장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고지혈증이라고 하는 것이 심혈관 질환의 사망 원인 중에 베스트 최고였고, 두 번째가 비활동, 세 번째가 비만, 네 번째가 고혈압, 흡연. 다시 얘기해서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한 사람들의 요인을 쭉 봤더니 이렇게 공통적으로 5가지를 다 가지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고지혈증, 그리고 비활동. 비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운동하지 않는 사람들이 얘기하겠죠.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영양 섭취, 어떠한 고른 영양 섭취 또는 몸에 좋은 음식 섭취, 이런 것들과 운동, 이 2가지만 잘 병행하면 뭐가 돼요? 여기 있는 고지혈증, 비활동, 비만, 이 3가지는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다시 해서 식이섬유, 과일, 또 야채, 채소 위주의 음식을 섭취하고 일주일에 2-3번, 적어도 3번 이상 규칙적으로 유산소 운동을 했을 경우에 그런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 원인 1, 2, 3위를 뭐예요? 다 개선할 수 있다, 예방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고지혈증이라는 건 뭐라고 얘기를 하죠? 혈액 속에 지방의 성분이 과도하게 높은 사람들의 어떤 증상을 고지혈증, 다시 얘기하면 뭐 고콜레스테롤증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비활동, 또 비만, 뚱뚱한 거. 예,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표와 같이 고지혈증도 예방하고 뚱뚱한 것도 비만도 예방하고 거기다 플러스 뭐예요? 활동하고 그러면은 매우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 특히 다른 건 몰라도 내가 고기를 너무 좋아해요. 육류 섭취를 해야 되고 일주일에 1-2번 꼭 고기 먹어야 되고 이런 사람들, 그리고
단 거 많이 먹고 그래서 뚱뚱한 사람들 좋다 이거예요. 그쵸? 자, 그런데 그렇게 맛있는 거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섭취하더라도 규칙적으로 매일같이 욕심이긴 하지 매일같이 30분 이상 운동만 꾸준히 한다고 하면은 이런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수 있는 그런 요인 두 번째 것들을 뭐예요? 최소화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운동이 그만큼 사망률을 낮출 수 있는 요인으로 우리가 간접적인 증거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지금처럼 얘기했었던 운동의 필요성, 운동이 매우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런 운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좀 보자라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운동은 크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운동의 대표적인 운동의 두 가지 차이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는 무산소 운동과 하나는 유산소 운동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크게 우리가 운동은 세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에어로빅스 운동이라고 하는 유산소 운동, 두 번째는 언에어로빅스 운동이라고 하는 무산소 운동, 세 번째로 뭐예요? 컴바인드 엑서사이즈라고 하는 유산소, 무산소 운동을 모두 다 혼합한 운동,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운동의 종류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유산소, 무산소 운동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는 거죠. 첫 번째, 운동 형태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운동의 형태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태를 얘기를 하죠? 운동을 하면서 내가 산소를 들어 마시고 내쉬는 산소를 활용하는 운동을 우리가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고, 무산소 운동은 뭐예요? 운동할 때 숨을 꼭 참고서 하는 운동, 산소를 활용하지 않는 운동을 우리가 무산소 운동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운동할 때 산소를 이용하는 운동, 산소를 활용하는 운동에는 뭐가 있어요? 걷기, 수영, 달리기,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이고, 무산소 운동이라는 건 뭐죠? 운동할 때 산소를 활용하지 않아요. 100m 달리기, 그다음에 웨이트 트레이닝, 이런 것들이 실제 숨을 쉬지 않고 하는 운동들이죠. 자, 이런 운동들을 여러분들이 한두 번씩은 해봤을 거예요. 그렇죠? 나는 유산소 운동도 해봤고 무산소 운동도 해봤어요. 그렇죠? 자, 해봤더니 여러분들 경험에 비추었을 때 어떤 운동이 더 힘들어요? 둘 다 힘들죠. 네, 유산소 운동은 유산소 운동만큼 힘들고 무산소 운동은 무산소 운동만큼 힘들어요. 근데 힘든 거의 차이는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시간적인 흐름에 따라서 좀 볼 수가 있어요. 유산소 운동 같이 숨을 쉬고 하는 운동이더라도 오랫동안 했을 경우에는 똑같이 힘들어요. 자, 그런데 단시간에, 짧은 시간에 급격한 힘을 내는 운동, 대표적인 무산소 운동은 짧은 시간이지만 그 힘든 것이 뭐예요? 유산소 운동 못지않게 힘들어요. 다시 해서 운동 시간과 운동의 힘듦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의 비례적으로 가긴 하죠. 자, 그런데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의 차이는 우리가 산소를 활용하냐 안 하느냐에서 구분 지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첫 번째, 우리가 에어로빅스 운동이라고 하는 유산소 운동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하는 유산소 운동 대표적으로 걷기, 달리기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연상해 보면 첫 번째 뭐예요? 지구성 운동이죠. 걷기 30분, 달리기 20분, 수영 10분 이런 식으로 해서 1분 또는 1분 이내에 끝나는 운동이 아니라 오랫동안 30분 이상 할 수 있는 운동들, 요걸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구성 운동이라고 해요. 이 지구성 운동은 모든 생명체, 살아있는 생명체가 활동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뭐를 필요로 해요? 산소를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산소를 이용하는 에너지를 활용하는 운동, 대표적인 지구성 운동을 우리가 유산소 운동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 유산소 운동의 특징은 뭐예요? 운동했더니 심장 질환, 심장도 튼튼해지는 것 같고, 혈압도 낮아지는 것 같고, 뭔가 하여튼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 요인이 뭐예요? 첫 번째, 내 몸에 있는 뭐를 사용하죠? 지방이라고 하는 것을 태워서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체중도 감소되고 체지방 감량되고 체중 조절에 효과적인 대표적인 운동이에요. 그렇죠? 여러 연구들을 보면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을 일주일에 3회 이상, 30분 이상, 6개월 또 3개월 이상 지속됐을 경우에 체지방률
2에서 3% 정도 감소가 된다 라는 연구들이 많이 있어요. 혈압도 5에서 10% 정도 낮춰진다. 그리고 뭐예요? 여러분들의 고지혈증, 지방의 어떤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준다 라는 연구들이 많이 있죠. 발색에서 이런 유산소 운동이 지방을 빼내는데, 태우는데, 없애주는데 매우 효과적인 운동이다 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더불어 이런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돼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다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특징이 있어요. 그렇죠? 탄수화물은 탄수화물대로 필요한 영양소고 지방은 지방대로 필요해요. 단백질은 이러한 운동에 필요한 에너지원이라기보다는 우리 몸의 구성물질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근원적인 연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유산소 운동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예요? 운동 강도라고 하는 부분을 봤을 때 운동 강도가 힘드냐, 힘들지 않냐에 따라서 강한 강도의 운동이냐, 약한 강도의 운동이냐라고 하죠. 자, 그래서 유산소 운동은 대표적으로 중간 강도 또는 약한 강도 운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걷기 운동과 같이 저기는 트랙 한 바퀴를 걷는 그러한 시간하고 100m 달리기를 15초에 딱 끊어야 되는 운동하고 어떤 게 더 힘들어요? 100m를 15초 안에 완주하는, 끝내야 되는 운동이 더 힘들어요. 자, 다시 얘기해서 운동 강도가 힘들면 힘들수록 운동 시간은 짧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러한 운동 강도가 강해질수록 뭐예요? 피로 물질이라고 하는 젖산이 많이 우리 몸에 쌓여요. 자, 그런데 고맙게도 유산소 운동은 우리 몸에 있는 피로 물질이 뭐예요? 많이 쌓이지 않는다. 그래서 피로 물질이 적게 쌓이다 보니까 그만큼 운동을 오래 할 수 있다라는 전신 운동이라고 보는 거죠. 자, 그리고 뭐예요? 산소 섭취 능력, 호흡 능력, 심폐 능력 매우 좋아진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뭐예요? 유산소 운동은 무산소 운동에 비해서 뭐가 좋아야 돼요? 안전성이 높다. 그렇죠? 내가 걷기 운동하다가 죽는 사람 거의 못 봤어요. 자, 그런데 환절기 때 또는 뭐예요? 계절이 바뀔 때 무리하게 무산소 운동 또는 큰 힘을 내는 웨이트 트레이닝 운동할 때 뭐예요? 심장 마비가 되거나 또는 혈압이 급격하게 올라가거나 이런 경우에 또 사망하는 운동 상해 사망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만큼 안정성이 높은 운동이다. 그렇죠? 그리고 모든 연령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무산소 운동보다는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하라고 하죠. 특히 아이들, 그 다음에 노인들, 대표적으로 그런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그러한 연령대의 사람들은 주로 무산소 운동보다 유산소 운동을 많이 권장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다음으로 언에어로빅스 운동이라고 하는 무산소 운동은 뭐예요? 운동할 때 산소를 활용하지 않는 운동. 그리고 매우 산소를 활용하지 않다 보니까 숨을 꽉 참고 하는 운동이다 보니까 매우 운동 강도가 높고 격렬하고 그만큼 많이 피곤해요. 피로하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운동의 특징은 딱 하나예요. 뭐예요? 장점은 짧은 시간에 큰 힘을 낼 수 있다. 무거운 역기를 가지고 하나, 둘, 셋 하면서 큰 힘을 내는, 큰 파워를 내는 장점 외에는 그렇게 장점이 많지는 않아요. 오히려 단점이 많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근력을 키우거나 근육을 비대하거나 웨이트 트레이닝에서 내가 근육량을 높일 경우에는 반드시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무산소 운동을 수반해야 되겠지만 그 외에 건강상의 이점은 그렇게 많지 않다. 뭐하고 비교했을 때? 유산소 운동하고 비교했을 때 젖산이 많이 쌓인다는 단점이 있어요. 말 그대로 피로 물질이 많이 쌓이기 때문에 운동 후에 휴식 시간이 많이 보장돼야 되고 그만큼 피로가 많이 쌓인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피로가 많이 쌓인다는 것은 그만큼 운동을 오래 지속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또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뭐예요? 이 웨이트 트레이닝은 지방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있는 글리코겐이라고 하는 근육에 있는 탄수화물을 에너지원으로 쓰기 때문에 뭐예요? 지방을 태우지 못해요. 자, 그래서 체중 감량, 체중 조절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런 대표적인 운동이 웨이트 트레이닝과 같은 운동이다. 그래서 이러한 언에어로빅스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웨이트 트레이닝 대표적인 거 달리기로 하면은 100m 이내에 거리를 가지고 숨을 참고 하는 운동을 우리가 무산소 운동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마지막으로 컴바인드 엑서사이즈라고 하는 것은 복합 운동이다인데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 두 가지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는 운동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구기 활동들 축구, 뭐 농구, 배구 뭐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컴바인드 엑서사이즈 유산소적인 운동에다 플러스 무산소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어요. 축구 같은 경우에는 뭐 45분 동안 하면서 헤딩도 하고 그다음 공을 킥할 때 하는 힘과 점핑하는 거 이런 것들은 순간적으로 무산소적인 운동이지만 시간적으로는 뭐예요? 유산소 운동이라고 볼 수 있죠. 뭐 배구도 마찬가지로 예. 배구도 스파이크를 때릴 때 그다음에 브로킹아웃을 뛸 때 이럴 때는 숨을 꼭 참고 하다가 계속적인 랠리가 될 때는 또 유산소적인 활동을 하죠. 그래서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컴바인드 엑서사이즈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 자, 이상으로 해서 우리가 1차식 여러분들이 이제 운동과 그다음에 웰니스 그리고 건강과의 관계를 좀 살펴봤어요. 네, 다음 시간에는 이와 더불어 운동의 효과, 운동 처방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